미조리주 인디펜던스가 있다가 굉장히 신성 국무장관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참전을 결정합니다. 딱 전화 받자마자 신성 국무장관한테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자식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개자식들은 이 말이고 싸우고 미치.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자식들이라고 번역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왜 정확하게 번역 안 하냐고. 그 개새끼라고 해야 되는데 그 자식들이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개새끼란 말이에요. 싸우고 미치가 말이에요. 그 장녀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뭐 그런 뜻인데 그런 이야기를 아주 흥담을 하면서 그냥 그 개새끼들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딱 이야기했어요. 10초 만에 그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럼 트루먼 대통령이 뭐 평소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미국에 우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 소련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련이 가만히 보니까 점령지마다 그 정권을 다 공산 정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한 것 없이 동부에 있었던 국가 군사적으로 점령할 뿐인데 그 정권까지 다 공산 정권으로 바꾸고 드디어 서독 동독도 완전히 국경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베를린을 봉쇄를 한다. 그러니까 미군이 비행기를 가지고 물자를 공수를 해가지고 그 베를린 사람들을 한 6개월 동안 거기 살렸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7년 트루먼 닥트린을 발표하는데 자유가 위협받는 나라는 우리가 미국이 앞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그리스 터키를 겨냥을 해가지고 그런 선언을 해. 그러면서 대결 구도로 서서히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샬 플랜이라는 걸 발표를 해가지고 유럽이 정부에 공산당이 굉장히 세했어요. 또 그 소련이 딱 옆에까지 와 있으니까 이 유럽 지키기도 힘들게 됐어요. 이 독일, 프랑스, 영국이 뭐 대운전이 있으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유럽을 경제적으로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마샬 당시 국무장관이 발표한 마샬 플랜에 의해서 서유럽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서유럽을 하나의 안보기구로 묶어야겠다. 나토, 국제세운 조약기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6.25가 딱 된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원래 트루먼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굉장히 양심을 받은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은 우리 합참이 이미 한국에 우리 군대를 보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바가 있으므로 우리는 일본만 잘 지키면 된다. 그래서 해군을 우선 보내가지고 대마도 해협 동해에다가 해군을 배치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침략을 우리 보호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트루먼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반드시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트루먼이 뭐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신속하게 결정을 했어요. 참전 결정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메가드 사령관이 직접 도쿄에서 여기 날아와가지고 6월 29일이지만 수원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경정시찰, 전선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육군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육군이 와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6월 30일에 이미 육군까지 보낸다. 그 앞에 해군 공고 보내는 걸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미군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군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간다.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편성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 안보리는 결의를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소련이 다른 일로 합참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래도 말이죠. 국군이 무너지면 발전됩니다. 아니 국군이 항복해버리면은 그래서 인민군이 한 7월 10일쯤 부산까지 딱 가버렸다. 그럼 도울 방법도 없죠. 우선 대외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남한 인민들이 열렬하게 반응을 했다. 무시하게 했다. 국군은 대산해버렸다.
이러면은 또 유행군이 아니라 유행군은 뭐가 와서 그거는 그때 우리가 버텼어요. 버텼습니다. 그 버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백설엽 장군한테 물어보니까 제1로 붙는 것은 역시 미군이 참전한다는 약속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군이 참전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은 이긴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때는 세계에서 최강대국 아닙니까? 1950년의 미국은요, 어떤 자는 세계 전체 GNP의 50%를 미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전체 GNP의 약 2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계 전체 GNP의 50%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이 참전하니까 우리 잠시 고생이지만 버티면 된다 해서 우리 국군은 후퇴는 하면서도 부대 단위로 항복하지를 않았어요. 국군은 후퇴는 있으나 항복은 없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원래 딱 기습을 받으면 1패 도피하죠. 그리고 부대 단위로 다 항복해버리는데 인민군이 우리가 북진할 때 다 부대 단위로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항복한 걸 모르고 다 부대 단위로, 대대 단위로, 중대 단위로 다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복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었거든요. 어려울 때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버티도록 하는 것은 대충 두 가지예요. 우선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이. 그 다음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을 만들어준 것이 미군 참전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빨리 왔어요. 7월 5일에 벌써 와가지고 스미스 부대가 오산까지 왔다가 인민군을 얕보고 미국만 나타나면 인민군을 도망가겠지 했더니 거기서 오히려 스미스 부대가 완전히 전멸됐습니다. 그러다가 7월 20일 무렵에 가면은 대전이 전국이 되죠. 대전에는 미국의 제24사단 디인 소장, 이 사람이 군정장관 시절에 하치 군정사령관 밑에서 군정장관 한 사람 한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24사단을 이끌고 참전을 해서 대전 방어를 맡았는데 3일 동안 대전을 지켜냈어요. 3일. 이 3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일 동안 지켜냈기 때문에 부산으로 보호문자를 많이 보충받는 시간을 벌였습니다. 3일간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 막강한 미군도 완전히 이렇게 괴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살 길을 찾는 와중에서 디인 소장이 혼자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이 집 저 집 숨어 살다가 나중에는 한국 사람 두 사람이 디인 소장을 이민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상을 판문을 했고 그래서 10달러씩 받았다. 5달러씩 받았다. 이런 것도 참 우리 굉장히 배워먹는 것 중에 하나죠. 숨겨줘도 좋을 텐데 그 사람은 신고를 해가지고 빈 소장이 얼마나 이게 치욕적인 겁니까? 소장이 사단장이 정말 오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러나 빈 소장이 돌아와서 뭐 배우러 같은 거 쓸 때 한국 사람이 자기를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도 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같이 기억을 해야죠. 그런 미국 사람인데 여중생 둘이가 장갑차에 치여 죽었다고 해가지고 온 나라와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과하라 하니까 이사단장도 사과하고 칼군사령관도 사과하고 국방장관 사과하고 나중에는 부시까지 사과하도록 만드는 이런 당국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으로 그 여러 미국 사람도 보면 이게 도대체 나라가 이런 배움망덕이 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 이제 유지가 되죠. 낙동강 방어선에서